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오래 하면요, 이렇게 우울감이 올 수가 있고요. 실제 이런 우울감은 또 전파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 1kg라도 약간 찌거나 이런 경우들이 훨씬 좋은 것 같아서 치료받다 보면은 살이 많이 빠지는데 가장 큰 문제가 근육부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셨을 때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항암 치료를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정자나 난자들이 손상이 가해지고 반드시 산부인과에 연락을 해서 네, 방광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이가 있는 경우에 특히 더 효과가 좋습니다. 사실 이 면역항암제라는 게 방광암의 경우에도 효과가 좋으신 분들은 이 치료만 받고 완치되는 분들도 충분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재발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치료법들이 벌써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이진한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라이나에서 준비한 대국민 암 극복 프로젝트 암은 극복된다 신항암 치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표적항암제,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까지 이어서 했는데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보시고 궁금해해 주셔서 또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Q&A 시간을 가지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라이나 생명에서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영입니다. 회사에서 핫한 소식을 항상 따뜻하게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컨텐츠 암을 극복하자라는 주제로 신항암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자 나왔는데요. 좋은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자, 이번에도요. 우리 또 귀한 분 초대를 했죠. 네. 무려 미국 암학회에서 표지 모델까지 하신 두 분이십니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차병원 혈액종양내과의 김찬입니다. 주로 대장암, 신장암, 방광암의 항암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차병원 혈액종양내과 전홍재입니다. 저는 위암, 간암, 췌장암, 담도암 환자분들 항암 치료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네, 야 표지 모델까지 나온 분입니다. 네. 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자, 우리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이제 보면 되게 암 환자들 많이 만나시고 또 보호자들까지 또 만나지 않습니까? 정 교수님, 그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을 많이 받나요? 대표적인 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항암 치료하면 많이 힘든가요? 이런 것들 제일 많이 물어보시죠. 항암 치료의 부작용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어떤 답변을 해주시나요? 저는 이제 항암 치료 전문으로 하는 의사니까요. 실제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좋은 약제들이 많습니다. 도와주는 약제들. 예전만 해도 구역구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는데 요즘은 환자분들 너무 잘 하시거든요. 그리고 좀 그런 걸로 조절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용량이라든지 스케줄을 잘 조절하면 부작용을 저희가 충분히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기 위해 저희가 있는 거니까요. 네. 우리 김찬 박사님께서도 많은 다양한 환자분들을 만나실 텐데요. 어떤 질문을 주로 받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암 치료 받는 동안 내가 뭐를 먹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 항상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환자분들이 주로 이제 궁금해하시는 건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인데 사실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체력을 유지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고단백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몸무게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골라 드시는 건 괜찮은데 그 음식을 드시면서 체중이 1kg, 2kg, 3kg 빠지고 이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한테 필요한 충분한 칼로리를 드셔서 체중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한 1kg라도 약간 찌거나 이런 경우들이 훨씬 좋은 것 같아서 저는 먹는 것보다도 먹는 양을 어느 정도 잘 맞추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통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암은 극복하는 데 꾸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주변 분들의 배려, 도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질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암 3기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진행 중에 있는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항암 치료가 지속되면서 환자, 보호자 모두 극심한 우울증이 왔습니다. 혹시 항암 치료 과정에서의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항암 치료를 오래 하면요, 이렇게 우울감이 올 수가 있고요. 실제 이런 우울감은 또 전파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들한테도 전파가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악순환이 도는 거거든요. 환자분들은 사실은 내가 가장인데 도움은 못 되고 가장으로서 오히려 가족의 폐가 되진 않나,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때 중요한 거는 이런 나쁜 사이클을 끊어내는 겁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일단은 가족들의 지지입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사실 항암 치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오늘도 하루 잘 견뎌줘서 고맙다라고, 우리 옆에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머리로 우리 몸을, 그러니까 내가 우리 몸을 생각하면 다 지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 몸이 움직이다 보면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리프레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운동은 항상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너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이 우울감을 좀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을 받고 암 치료하는 것 자체가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과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뭐 머리 쪽에 이상이 있어서 정신적으로 뭔가 정말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심리적인 지지를 받기 위한 거거든요. 큰 스트레스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혹 저희가 좀 신경 안 쓰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나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자살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정신과의 이렇게 심리적인 상담을 통해서 지지를 받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꼭 그 주치의를 통해서 하면 언제든지 또 가능하고요. 암은 또 장기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뭐 좋은 약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생존율이 무려 70%, 5년 생존율.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또 마음 고생 좀 덜 할 수 있도록 우리 정 교수님 실험하지 마시고 마음의 치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김찬 교수님께서 또 아까 간단 식이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셨는데요. 이 질문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자, 신항암 치료, 표적 항암 치료하고요, 면역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이걸 병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먹거리 또는 운동법이 있다면 어떤 거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먹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단백으로 드시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뭐 고기의 종류보다는 양을 충분히 드시는 건데, 뭐 소고기가 닭고기보다 좋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소고기, 닭고기, 뭐 돼지고기, 생선 다 상관은 없는데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드셔서 본인의 근력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치료받다 보면은 살이 많이 빠지는데 가장 큰 문제가 근육부터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먹어도 힘든데 근육이 또 빠지다 보니까 더 기운이 없고 이런 악순환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을 잘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고, 또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게 중요한데요. 운동은 너무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격한 운동하셨을 때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또 환자분들이 항암하시면서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과하게 하면은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다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과격한 운동보다는 한 번 할 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빠르게 걷기 운동, 빠르게 걷는데 이제 약간 숨이 차고 땀이 조금 날 정도, 이 정도 운동을 일주일에 한 3-4번 이상 해주시면은 저는 일단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실제 말씀해 주셨지만 환자분들이 고기를 안 드시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근력이 좋으신 분들이 운동을 적당히 하시고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서 근력이 좋으신 분들이 항암 치료에 더 잘 견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예후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이미 여러 데이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것도 같이 신경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오랫동안 이렇게 항암 치료에 관련된 연구, 그 다음에 계속 관찰해 오셨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래서 믿고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습관 속에서 건강을 위해 나는 꼭 이것만은 지킨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요새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네. 문제가 됐는데, 사실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면역력이 취약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단순히 감기로 끝날 게 폐렴이 되고 또 폐혈증이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 습관일 수 있는데, 특히 손을 자주 씻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특히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갔을 때는 손을 잘 씻는 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별개로 암 환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습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른 인플루엔자나 저희 위생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감염이 더 줄어든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암 환자들한테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또 우리 고민되는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뭐 주로 부모님이 되시겠지만 이게 암이 진단을 받았는데 문제는 부모님이 몰라요. 아이고. 예, 이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암이란 걸 알려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어떻게 병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부모에게 편안하게 암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방법인지 이런 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다 겪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암 진단을 받으시면 처음에 잘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암 치료는 가족분들의 지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랑 같은 암인데도 잘 극복하고 좋아진 사례들을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아버님도 힘을 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도 가족분들이 하루하루 잘 견뎌주는 아버님에 대해서 응원을 같이 해주시면 그런 것들이 환자분한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시는데도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암을 진단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충격이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도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또 같은 처지에 계신 환자분들끼리 또 모여서 환우회 활동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또 잘 치료받고 또 그분들과 이렇게 치료 경험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환자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상당히 많이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조금 더 이제 권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만 해도 치료 외에 신경 쓰는 게 이런 희망 릴레이라고 해서 잘 치료받은 환자들이 다른 환우분들한테 응원 메시지를 적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환자분들은 굉장히 많은 힘을 얻고 가거든요. 치료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우회라든지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고통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수영 아나운서. 네. 우리 암에 대한 것은 얘기했는데 또 암 재발에 대한 질문도 많다면서요. 신항암 치료를 받으면 정말 재발에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들 많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한번 제가 사례를 읽어볼까요? 네네. 어머니께서 폐암 3기셔서 수술로 암덩어리는 모두 제거하셨는데 재발 가능성이 있어 항암 치료를 하실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전이의 속도나 수준에 따라 선제적인 표적, 면역 항암 치료가 진행되기도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뭐 사실 암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이런 표적 치료제들이, 그리고 면역 항암제들이 처음에는 전이가 있는 말기 환자들을 위주로 이제 개발이 되다가 점점 더 이렇게 수술받고 컨디션 좋은 분들 대상으로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 같은 경우는 이런 3기 암일 때 우리가 면역 항암 치료를 해서 재발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치료법들이 벌써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실망하지 마시고 잘 치료 받으신다면은 재발 없이 완치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수영 아나운서, 우리 여성암에 관련된 질문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죠. 네네. 좀 알려주시죠. 네, 사례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가 유방암 1기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 계획도 있는 상태인데요. 제 아내와 같이 초기 치료에도 표적 면역 항암 치료가 많이 사용될까요? 그리고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혹시 불임이나 기타 다른 후유증이 있진 않을까 염려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불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항암 치료를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정자나 난자들이 손상이 가해지고 장기적으로 불임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젊은 환자분들은 반드시 산부인과에 연락을 해서 난자나 정자를 꼭 보관하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도록 권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병원도 그거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네. 이소영 아나운서, 네. 방광암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자주 참으면 문제가 된다. 뭐 네네. 이 정도, 물을 적게 마시면 문제가 된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나요? 틀렸습니다. 네. 이 방광암은요, 이 남성들에 많고요. 아, 특히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또 이렇게 질문이 많거든요. 제가 한번 소개해도 될까요? 네. 자, 아버지께서 방광암 4기십니다. 인공 방광 수술을 하시고 나서 폐와 간에 또 암이 전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다발성 전이의 경우는 표적 또는 면역 항암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또 현재 표적 면역 항암제 임상시험 참가를 위해서 조직 샘플을 제출했는데 결과도 예측할 수 없고 시간도 오래 걸려 답답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방광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이가 있는 경우에 특히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이가 없는 초기 환자에서는 쓰지 않고요. 오히려 전이가 있고 많이 진행된 환자에서 이제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면역 항암제라는 게 방광암의 경우에도 효과가 좋으신 분들은 이 치료만 받고 완치되는 분들도 충분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희망을 갖고 또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아주 좋은 표적 치료제가 한 가지가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제 아마 그 약이 국내에 들어온다면은 표적 치료들도 또 금방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담배 이제 맨날 펴도 되겠네요? 아니요, 그래도 담배는 안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이 밖에도 되게 비슷한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 진짜 그렇습니까? 네. 어떤 건가요? 요즘에 네네. 항암 치료, 아무래도 통증, 치료비 이런 게 가장 궁금하고 현실적인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로 많이 들어와 있던데 아, 그렇습니까? 네. 한번 읽어주시죠. 네, 어떤 제가 한 건가요? 가지 먼저 소개해드리면 3년 전 간 전이로 수술받고 최근 2달 전에 재발해서 표적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통이 심각하여 두려운데 상대적으로 덜 고통스러운 신항암 표적 면역 치료제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고통이 좀 덜한 그런 치료제가 있을까요? 간전이 되면 고통이 좀 심각한가요? 어떻습니까? 질문에 하나 빠져 있는 게 네네. 어떤 암이 간으로 전이됐는지에 따라 그렇죠. 치료가 달라지는 거라서 통증이 있는 그거를 환자인 거 봐서는 네. 위에서 전이되지 않습니까? 뭐 위암의 간 전일 경우에는 면역 항암 치료나 이런 것들이 3차 치료제로 가능하고요. 면역 항암 치료는 월등히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이로 인한 뭐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적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현재 통증이 있다고 하면 원래 치료 효과가 있으면 암이 줄어들면서 차차 암 통증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치료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근데 그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사실은 통증을 우리가 견딜 이유는 없거든요. 네. 지금 좋은 진통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 아파야 치료받을 마음도 드는 거고 뭐 입맛도 있어서 식사도 잘 할 수가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암 치료와는 병행해서 통증에 대한 치료는 같이 항상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이제 외국인 환자분들에 비해서 통증을 참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증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 자체가 암 치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참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암을 진단받는 초기에 그때가 가장 통증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한 경우들이 많을 때 그때 충분히 이제 한 양의 진통제를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표적치료제나 면역항암제 같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쓰다 보면 암이 많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진통제를 더 안 써도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진통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쓰시고 통증을 잘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또 이제 진통제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아까 뭐 치료제에 대한 치료비 이런 것 좀 부담스러워한다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 그렇습니까? 그럼 사례를 한번 네. 읽어볼까요? 직장암 4기 간 전이 환자입니다. 신항암 치료에 대한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암제도 언젠가는 내성이 생기고 어느 시점에는 자연 회복 치유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연 회복 치유 실패 시 사용할 항암제를 남겨두고 싶어서 현재 사용하는 항암제를 일시 중단하고 그리고 몇 달 후에 사용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가능한 건지, 리스크는 없는지, 그리고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네, 사실은 이제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환자분들이 치료를 멈추고 싶은 경우들이 아주 네. 많은데요. 네, 네. 만약 약이 효과가 있고 또 환자분이 그 치료를 하는 게 많이 힘들지 않다면은 가급적이면은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치료를 받는데 효과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몸이 너무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한 2달이나 3달 정도 쉬면서 이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하면서 쉴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쉬는 과정에서 6개월 이상 잘 쉬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암이 커졌을 때는 쉬던 약을 다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제도상에서 만약 쉬는 동안에 6개월 이내에 병이 진행이 되게 됐을 때는 그 약이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투여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비보험으로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궁금했던 여러분들 질문을 갖다가 우리 교수님께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가 3회 시리즈지 않습니까? 네. 우선 클로징 멘트를 제가 마무리했는데요. 이번에는 교수님들 좀 한마디씩 들어보는 거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네. 사실 환자들이 암을 진단받으면 일단은 머릿속에 이거 죽는 병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암 치료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비해서는 정말 성적도 많이 좋아졌고요. 또 면역항암제, 표적치료제, 예전에 생각도 못하던 좋은 약들이 나오면서 이게 점점 더 죽음하고 동요가 아닌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열심히 치료 받으셔서 이제 다 완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교수님. 지금 좋은 신약들이 많이 나오면서 과거에는 환자분들의 이런 코스나 패턴들이 저희가 예측이 가능했는데 이제 저희도 예측하지 못하는 좋은 반응들이 환자분들한테서 꽤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 진단 받으셨다고 해도 절대 희망을 놓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끝까지 잘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암 환자를 위해서 치료하는 의료진 그리고 암 극복을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화이팅 외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주시고 다 같이 화이팅 외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암은 극복된다. 화이팅! 정상세포가 아닌 암세포만 표적 파괴하는 표적항암 치료비 지금 라이나에서만 최초 집중 보장합니다. 이런 게 보험의 혁신. 라이나 생명